안녕하세요. 오늘은 똑글 품새 기본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글 품새 교재는 기초편, 기본편, 그리고 발전편, 심화편 이렇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똑글 기초편 강의를 충분히 수강한 학생들이 이 똑글 기본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본인 스스로 학생용 문제랑 그리고 분석편을 꼼꼼히 학습한 이후에 이 수업 동영상을 들어야만 합니다. 수업 동영상을 듣고 난 뒤에는 학원에 오시든가 아니면 기타 방식으로 이 본 강의와 관련된 피드백 문제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똑글 기본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문이죠. 자, 먼저 단락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전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4개의 단락 맞죠? 그 뒤에는 더 이상 단락이 없습니다. 문제고요.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 그런 문단들인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글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이 글의 화제를 챙겨야 됩니다. 문장 독해의 기본 방식은 비문학 독해의 기본 방식은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주어랑 서술어를 챙기는 작업입니다. 자, 먼저 한번 차근차근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소비자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소비자들의 선택 결정을 못한다. 즉 선택장애 얘기인가? 이를테면 선택장애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 특히. 이를테면 기능은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반대로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기능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서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자, 소비자들은 선택의 장애가 있다. 특히 뭐 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런 선택 장애가 있다 하면서 두 번째 문장에 예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처럼이라는 연결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요게 묶어져 가지고 3번 문장으로 오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흔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자, 갈등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첫 문장이 되겠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근 갈등이다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세 번 문장의 키워드가 바로 접근 갈등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접근 갈등은 소비자가 무슨 과정에서 구매 과정에서 겪는 갈등 중에서 접근 갈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인은이 지시하는 것은 접근 갈등이죠. 둘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경우에 뭐 할 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발생하는 갈등이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접근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소비자들이 뭐 하는가 물건을 살 때 구매 과정에서 선택장애를 겪는 데 있죠. 그런 겪는 갈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지금 이 글에서는 이제 접근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 갈등이 있는데, 이때 판매자, 이제 앞에는 소비자였어요. 판매자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한다.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이놈도 좋고, 이놈도 좋은데, 두 개를 다 함께 준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겪는 갈등 중에서 접근 갈등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요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그런 갈등을 느꼈을 때 판매자들은 그 두 개를 그냥 동시에 묶어서 판매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접근 갈등에 대해서 판매자의 판매 전략에 대한 얘기가 바로 1문단이네. 1문단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 앞까지는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장부터는 판매자는 이러한 접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해서, 자, 1문단은 구매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문단을 정리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1문장은 1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 소비자가 겪게 되는 접근 갈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접근 갈등은 분명히 구매 이후가 아니라 구매할 때, 구매 과정이라 해서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지금 언제 생긴다? 구매 과정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이러한 구매 과정에서 갈등을, 이때 판매자는 이제 대안들을 함께 묶는 그런 판매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이렇게 1문단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라고 했네요.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 판매자가 방금 접근 갈등 방식에서 대안을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만의 대안을 선택해야 했던 경우, 즉 이미 구매가 끝났네요. 그런 데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들은 심리적 불편함이 있다 이거죠. 소비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 바로 하나만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불편함이죠. 이런 것은 뭐로? 인지 부조화 이론, 또 새로 나오는 경우죠.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인지 부조화가 아마 이런 심리적 불편함을 뜻하는 말인 듯 합니다. 글의 문맥상 전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의 보편적 경향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뭐뭐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심리적 긴장 상태, 이게 바로 또 심리적 불편함이죠. 가 발생한다. 그렇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제품 구입 이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제품 구입 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요것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이 생긴 거죠.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단어는요, 이번에 이 문단은 이제 구매 과정이 아니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구매를 했는데
구매 직후에 판매자로부터 그런 대안들을 함께 묶는 그 방식들 제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가 소비자가 사지 못한 것의 물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매 직후에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걸 여기서는 심리적 불편함이라고 했고요. 전문 용어로서는 뭐였습니까, 방금? 자, 전문 용어는 인지 부조화라 했어요. 자,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과 관련되는 이제 인지 부조화. 자, 이러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이 이거의 화제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했어요.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데, 이런 인지 부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문단은 구매 과정이고, 2문단과 3문단은 이제 2문단부터는 이제 구매 직후에 소비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문단 옵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제품의 장점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건 쉽죠. 왜냐하면은 A와 B 물건 두 개 중에서 헷갈렸던, 어느 걸 선택할지 몰랐던 소비자가 A 물품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선택에 대해서 난 정말로 최선의 선택을 다했어, 나는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어 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제품이 참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점점 자기의 선택이 옳았음을, 요즘 흔히 유행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먼저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했던 것의 장점을 부각하든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녀석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이나 그 제품의 장점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편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중요 정보가 아닌 또 보충 정보들을 찾아내므로써 정말로 난 선택을 잘했어 라는 그런 상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 흔히 요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확정 편향이다 이거죠. 특히 아파트나 자동차처럼 비싼 거 썼을 때는 얼마나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처럼 저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야. 저 아파트의 장점을 무시하고 저 아파트의 단점을 갖다 일부러 저 아파트 물 샜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 아파트는 뭐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아파트의 좋은 점을 계속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아파트의 부가 정보를, 자 보세요, 자기 아파트나 자기가 산 물건의 부가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광고단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이거 말고도 내가 요거 때문에 이걸 선택했구나, 새로운 선택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까지 이해했죠? 따라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자 이번에는 화제가 또 광고는 나오죠.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매체보다는, 자 광고와 매체의 관계인데, 매체는 어떤 매체가 좋다? 많은 정보가 있는 매체가 좋다는 얘기죠. 뭐 뻔한 상식의 얘기인 듯 합니다. 자 볼까요? 이제 이 세 번째 문단은요, 세 번째 문단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구매 직후에
소비자가 뭘 느낀다 했습니까? 방금 소비자가 느끼는 인지 부조화가 있다 했죠. 심리적 불편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를 극복 혹은 해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대편 제품의 단점을 찾아낸다든가 상대편 제품의 장점을 무시한다든가, 한편 자기가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보들을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런 온갖 정보들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막 많은 매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보가 많은 매체일수록 좋겠죠.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광고를 탐색한다 정도가 요 세 번째 문장의 제목 정도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첫 번째 문단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뭘 선택할지 고민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소비자는 어쨌거나 뭔가를 하나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본인은 저걸 선택할 걸 잘 선택했나?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장점을 막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광고가 효과적이었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문단 오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구매 후에 광고 탐색. 자, 이게 아까 구매 후에는 광고를 탐색한다 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는 갈등을 했고,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노력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기업 쪽 얘기가 나오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업 입장의 효과입니다. 구매 후 광고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구매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나 만족을 심어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의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구매 후 광고는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 입소문을 확산시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효과를 얘기했죠.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이제 구매 이후에 마지막 문단은 이제 나누고, 마지막 문단은 보통펜. 자, 구매 후 광고가 효과가 이랬고, 그 다음에 and 기업은 이러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노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1문단,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갈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 이후에 구매하지 않은 것과 저거를 갖다 살 걸 그랬나 라는 심리적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다.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좀 더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바로 광고다. 한편 소비자들의 이 광고 탐색을 통해서 제품을 판 기업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글 전체의 제목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얘기하고 난 뒤에 기업의 지속적 광고 필요성 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글 전체의 주제는 기업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유는 소비자들은 이런 심리 패턴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제재는 사회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이랬죠. 자, 문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 요걸 보니까 내용과 관련된 문제죠. 따라서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어떤가를 묻고 있고 그 다음 적절한 것이니까 요거는 문제 유형이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고요.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선지 중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문제 유형은 긍정이었고요. 자, 1번 제품을 구매한 자, 적절한 것이니까 1번 갑니다. 아니죠. 왜? 자기 선택이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광고를 더 참습니다. 너무 쉽죠? 충성심이 형성되고요.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그 제품의 장점을 혹은 부가 정보를 더 찾으려고 하고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방금 얘기 언제 생긴 겁니까? 구매 직전이에요? 구매 이후예요? 구매 이후죠. 그래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구매 전에 생기는 선택장애 얘기였죠. 틀렸고요. 정답 이겁니다. 심리적 긴장 상태. 여기 바로 5글자 뭐죠? 인지 부조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6번 오겠습니다. 쉽죠? 이번 유형은 뭡니까? 내용 적절한 것, 긍정이고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가 적용하는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알아서들 하시고 개념 공부하시고 1번 기억이 뭔가요? 기억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기억 어떤 판매자들은 대안을 묶는 판매 전략이죠. 1+1은 같은 상품이죠. 그리고 1번은 벌써 요거 틀렸죠. 소비자는 공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제시문이 없고요. 1+1 전략은 동일 상품들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뭐 코카콜라 살 때 펩시콜라를 준다든가 아니면 코카콜라 살 때 사이다를 끼워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죠. 2번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자 이것도 틀렸죠. 사은품 얘기 나오면 틀렸습니다. 이거는 배열 얘기죠. 틀렸고요. 같이 줘야 됩니다. 배열의 문제가 아니고 반값 판매 아니고요. 중요한 짬짜면 나오죠.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다. 7번 갑니다. 니은의 이유. 또 니은이 뭔가 봐야 되겠네요. 니은. 자, 매체 활용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매체는 정보가 많은 매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붓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왜 이런 식이 좋은가를 우리는 추론해야 되죠. 이제 추론해야 되고요. 추론과 관련되는 것은 8번이었나?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죠? 맞죠? 이걸 찾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 제품의 장점을 더 찾기 위한 거죠. 정답 5번이 되죠. 적절한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 8번 오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구매 후 광고 전략. 구매 후에 기업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부정 유형이고요. 그다음 내용과 관련되는 거요. 그 다음 구체적 사례 적용한 거죠. 노 유형입니다. 보기 정리하게 돼 있죠. 보기도 본인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그걸 한번 읽어보죠. P자동차는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경쟁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다 해서 이거는 기억 문장은 부장님의 도입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토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구매 후 디자인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P자동차 고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출시가 임박했다는 광고를 내면 심리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장님은 이제 이튿날 사표 내야 되겠네요. 지금 뭐냐면은 구매 후 광고 전략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문맥으로 미뤄봤을 때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에는 그 선택한 자동차의 장점들이 좀 부과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똑똑한 사원들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토론. P자동차의 고객들은 연비를 첫 번째 구매요인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또 뭐다? 승차감까지 해줘. 오, 역시 내가 잘 선택했군. 그 다음 또 봅니다. 사원 B. 할인 혜택. 하면은 역시 내가 잘 선택했군. 그죠? 이처럼 긍정적 입소문. 이런 것들 사원 ABC는 상당히 독특해서 아마 진급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을 거는데 과장님은 곧 이 회사에서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 알아서들 요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분석편입니다. 정답을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분석편 오른쪽 있는 것부터 어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뭐 물건을 사는 사람 하든가 이 글이 문맥으로 볼 때는 그냥 사질 안 찾고 문맥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람 혹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뭐 어떻게든 하면 되죠. 혹은 하기 싫으면 소비자 해가 반대 표시해서 생산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얘기고요. 구매 마찬가지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혹은 사는 과정, 이용하는 과정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대안은 어떤 안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인지라는 말은 자극이 들어왔는데
자, 이거는 국어사전을 찾든가 한번 해봅니다. 인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끄집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일치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 거죠. 서로 어긋나지 않고 꼭 맞았다. 발생하게, 생기게. 인지부조 아까 뭐였죠? 그렇죠. 심리적 불편함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적 긴장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이런 경우라는 것은 문맥이 바로 이처럼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했을 때, 해소하기라는 것은 없애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지지하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부가, 덧붙이는, 고가의, 저가의, 비싼, 재화,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 사회지문에서. 물건, 재물, 화폐 이런 건데 그냥 물건 정도, 상품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심화된다, 깊어진다, 제한적이다.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정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리미티드, 정해져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탐색한다, 찾아보는, 감소시키고자, 증가시키고자, 반대말 감소, 줄이고자, 브랜드 충성심, 계속 그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구축, 만들어 세우는, 유도, 이끌어내거나, 막 물건이 좋다고 긍정적 입소문을 확산시킨다. 제품이 좋고 만족스럽다는 소문을 퍼지게 하여 극대화할, 아주 커지도록 우호적인, 사이가 좋은, 지속적으로 계속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왼쪽 분석 자료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전개 패턴은요, 화제 제시, 이론 속의 적용인데요.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과정이나 구매 직후에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기업은 광고를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야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 충성심도 높아진다. 뭐 요 정도로 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수적 내용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접근 갈등의 개념이 뭐냐? 둘 이상의 바람직한 뭐 중에서 대안이죠.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접근 갈등의 해소 방법은 뭐합니까? 판매자가 대안들을 묶어 제공해서 한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는 이러하고
자, 마지막에 뭐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3문단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뭘 찾아내죠? 단점을 찾아내거나 그 제품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 따라서 자신의 구매 행동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정보까지 부가 정보를 찾아냄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확정 편향에 빠지죠. 광고를 통한 인지 부조화 극복 방법 나오는데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그렇고 니은 정보가 많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 구매 이후 광고 효과와 필요성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인 입소문을 확산시켜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서 전체 정리 꼭 해주시고요. 주제 뭐를 통한? 광고죠.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 극복과 그로 인한 기업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으니까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가 극복하고 기업으로서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높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5번 문제. 오른쪽에 왼쪽에 이 글의 정답률 문제 쪽에 보니까 이 글에 정답률하고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정답률들이 있습니다. 자, 1번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행위가 최선이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심리적 긴장 상태를 겪게 된다. 심리적 긴장 상태가 아까 뭐였죠?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들이 뭐 있는가 볼까요? 대안. 요거는 얘기했죠. 세 번째 문단의 5번째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도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이 뭐였는지 하기 위해서 광고에 주목한다라는 얘기죠. 구매 후 광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면 소비자의 브랜드 이것도 너무 충성심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되죠.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된다. 더 높아진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구매한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그 제품의 장점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광고를 통해서 하고 싶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이거는 선택장애고 인지 부조화는 구매 이후에 생기고 요거는 구매 과정에서 생긴다 했습니다. 따라서 인지 부조화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옵니다. 정답은 1번 아까 했죠. 짬짜면 뭡니까? 접근
갈등. 뭘 선택하지? 이런 선택장애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보세요. 탄산음료.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냄비였죠. 아까 뜻풀이 하나 안 했습니다. 탐색이라는 거 아까 여기는 지금 안 쓰겠는데요. 선지 이 5번 문제 선지 2번에 탐색 뜻풀이 있었죠. 탐색. 드러나지 않는 자 펴세요. 드러나지 않는 탐색 쪽이 있습니다. 탐색 드러나지 않는 탐색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을 찾기 위해 살피어 찾음 요래 쓰시면 되고요. 뜻풀이 혹시 빠뜨린 게 있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6번 문제 쪽에 경향도 있었죠. 여기 있죠. 경향.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접하고 진열. 인접. 이웃한 거죠. 이웃하여. 이웃하여.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진열한다. 벌려놓다. 둘 이상의 대안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 배치도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고심하는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씀. 소비자가 둘 이상의 대안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제품을 함께 묶어 제공하지도 않으므로 아니다. 이왕이면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이게 바로 장점이죠.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있을 뿐이다. 연감소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한자성어는 뭐죠?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동가 홍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지지 지대하다 매우 크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 매체 광고 매체에 따른 광고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광고의 노출 횟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광고를 더 많이 접하겠죠. 소비자가 광고를 더 많이 접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의 선택을 통해서 노출 횟수 그렇다. 주목하기, 관심을 가지기. 그 다음 이쪽은 없죠. 오른쪽입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광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가 정보를 탐색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고 빈칸 완성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광고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연비든가 뭐 이런 거, 성차감, 본인 선택한 이후에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똑글품새 두 번째 강의, 똑글품새 기본편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3강째 보도록 합시다. 안녕.